안녕하세요. 저는 MKYU를 통해 3년 경력 단절을 극복하고 현재 강사로 활동하며 제 2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디지털 튜터 김사랑이라고 합니다. 집에서 두 아이의 엄마로 살다가 어떻게 디지털 튜터가 됐고 MKYU 학생들이 꿈에 그리는 무대, 바로 이 무대 미라클 라이트에 서기까지 참 많은 경험을 했고 다양한 것들을 보고 느끼며 성장했는데요. 오늘 무대를 통해 제가 성장하면서 얻은 가치와 에너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여러분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 매우 떨리지만 용기 내어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재테크입니다. 뒤에 써 있는 문구 보이시죠? 지금부터 평범한 월급쟁이였던 저희 부부가 어떻게 2억대의 자산을 10억으로 불릴 수 있게 되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부자가 되기로 마음 먹었다면 하루라도 빨리 실천하세요. 저는 실천의 그 첫 번째로 공부를 선택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즐겨봤던 유수진 강사님의 동영상 너무나 좋아하는 부자 언니였고 이 언니의 제대로 된 강의를 좀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MKYU에 입학을 합니다. 저는 수진 언니의 강의를 정말 씹어먹을 만큼 몇 번을 반복해서 봤는데요. 이 언니의 강의를 듣고 저는 저만의 재테크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재테크의 첫 번째는 누구나 알고 있지만 정말 실천하기 어려운 바로 짠테크입니다. 저는 원래도 필요하지 않은 걸 잘 안 사고 저한테 되게 박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언니의 강의를 듣고 나니 제대로 동기부여가 되더라고요. 무엇인가를 안 사고 안 먹는 게 쪼잔해 보이고 빈티나 보이는 게 아니라 난 부자가 되기 위해 이를 악물고 버티고 있는 거야 라는 프레임을 씌우기 시작하니 돈은 있지만 안 쓰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짠테크를 해서 변동지출 20만 원을 줄이기 시작했고 그 돈을 가지고 저는 주식 투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재테크의 두 번째는 바로 부동산에 관심을 가져라입니다. 이건 일반인들도 너무나 접근하기 쉬운 재테크 방법인데요. 누구나 다 집 한 채는 있어야 하고 좋은 집에 사는 것을 꿈꾸잖아요. 근데 그 집값이 올라가고 또 올라갈 만한 그런 집들을 찾아보는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사람이 안목이라는 게 생기더라고요. 저는 카카오톡을 통해서 부동산 오픈 채팅방에 들어가서 부동산의 동향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유명 유튜버들이 전주에 임장을 다녀갔다고 해서 영상을 올려주면 그 영상을 꼭 보고 그 유튜버들은 도대체 어떤 시각으로 그곳을 바라보고 있는지 퇴근하고 들어온 남편하고 밥을 먹으면서 항상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렇게 저는 비중심부에 있던 2억짜리 20평대 아파트에서 중심부에 있는 30평대 아파트 3억 5천짜리로 집을 옮기게 됩니다. 현재 그 집은 7억까지 뛰었어요. 그리고 저는 세 번째로 나에게 맞는 필살기 방법을 보유하라입니다. 저는 현재 주식도 투자하고 있고요. 비트코인도 하고 있고요. 부동산 투자도 하고 있는데요. 매일매일 일희일비하는 투자보다 저는 약간 묵직한 한 방이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안정적인 저희 집이 있었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부동산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외곽 지역이긴 했는데요. 성장 가능성이 있는지를 남편하고 계속 체크했어요. 그리고 그곳에 청약통장을 쓰게 됩니다. 운이 좋게도 저는 당첨이 되었고 현재 그 집도 프리미엄이 1억 이상은 붙었더라고요. 제 이야기를 이렇게 막 들려드리면 부동산 호황기에 운 좋게 잘 걸렸네 또는 쉽게 번 돈은 쉽게 사라질 수도 있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냥 얻어 걸린 행운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말하는 걸 확신할 수 있습니다. 제 돈이 굉장히 많이 걸려 있었고요. 저는 자산을 증식시키기 위해 저희 부부는 매일매일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대화의 방향성이 계속 재테크에 있었습니다. 내가 부자가 될 거야 라고 말만 하지 마시고 내가 부자가 되고 싶다 마음 먹었으면 바로 실천하셔야 합니다. 실천을 해야 수익이 현실화가 되고 그동안 공부했던 것을 다 집합해서 더 큰 목표를 설정할 수 있거든요.
저희 부부는 앞으로도 끊임없이 재테크 공부를 해서 지금보다 조금 더 큰 집으로 이사를 가는 게 저희 부부의 최종 목표입니다. 저는 현재 저를 불러주시는 곳이 너무너무 많아서 그저 감사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요. 앞서 제가 MKYU 소속 디지털 튜터라고 소개를 했는데요. 현재 제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는 디지털 튜터라는 직업이 굉장히 친숙한 분들도 계실 거고 낯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지금부터 디지털 튜터는 어떤 직업이며 집에서 아이를 키우던 평범한 주부였던 제가 어떻게 디지털 튜터가 될 수 있었는지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100일도 채 안 된 아이를 기관에 맡기며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어떡하지?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조금 마음이 안 좋은데 그때는 정말 제 현실이 미치도록 싫었습니다. 근데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아이에게 놀이터가 있는 아파트에서 같이 살게 하고 싶은 게 저희 부부의 목표였거든요. 근데 그렇게 아등바등 살면서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후회가 많아지더라고요. 그렇게 첫 아이가 7살이 되었을 때 저희 둘째 아이가 태어나게 됩니다. 남편과 뱃속에 있는 아이를 두고 정말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첫째 때처럼 후회하지 말고 울지 말고 둘째는 키울 수 있을 만큼 너가 키우고 싶은 만큼 키우고 다시 사회에 복귀해 보도록 하자. 그렇게 마음 먹고 저는 둘째 육아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선택한 삶이었는데도 그냥 그렇게 살고 있는 저를 보면 답답한 마음이 계속 들었습니다. 둘째를 유모차에 태우고 첫째의 손을 잡고 등교를 시키면서 출근하는 엄마들을 보면 한참을 멍하게 바라보기도 하게 되고 현재의 저의 상황을 후회하거나 불행한 건 아니었지만 왠지 모를 헛헛한 마음이 계속 들었던 것 같아요. 저도 제 자신의 마음을 잘 모르겠을 때 학장님이 3년 안에 뜨는 직업이라면서 정말 자신 있게 소개해 주셨던 디지털 튜터, 그 모습을 보고 나 저거다, 진짜 나 저거 한번 해봐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강의를 다 듣고 자격증을 디지털 튜터 1급, 2급을 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MKYU에서 연결시켜준 홈플러스로 강의를 나가게 되었고 그때부터 저의 강사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강의도 처음, 강사라는 직업도 처음. 근데 정말 강사라는 직업은 쉬운 직업이 아니더라고요. 회원들도 강사인 제가 모집을 해야 됐고 강의안도 만들어야 하고 강의도 해야 하고 회원들의 반응도 살펴야 되고 거기다 끊임없이 공부도 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너무나 감사한 홈플러스에서의 첫 강사 생활이었지만 회원 모집이 2명, 1명 이렇게 될 때는 보조 강사님과 일주일에 한 번씩 한 달에 4번 강의를 하고 받는 수업료가 채 3만 원이 안 되었었어요. 그 돈을 받고 내가 생각했던 강사라는 직업이 이게 맞나? 수입이 받쳐주지 않는데 내가 좋아하는 일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에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재테크를 할 때처럼 수입에도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야겠다 생각합니다. 그때부터 저는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3곳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요. 첫 번째는 전주시청, 2번째는 전주시립도서관, 3번째는 전라북도 교육청이었습니다. 매일매일 들어가서 전주시의 정책 방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확인했고 자주 이용하는 시립도서관에서는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를 찾아보았고 교육청에서는 요즘 트렌디한 어떤 선생님들을 채용하고 있는지를 매일매일 확인했습니다. 현재 우리는 정보의 바다에 살고는 있지만 연예인 기사나 가십거리 그런 것들 말고 정말 저에게 필요한 정보는 너무나 모른 채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정말 하루도 안 빼놓고 매일매일 들어가서 확인해 보니 어떤 공고가 딱 났을 때 바로 지원할 수 있게 나만의 강의 커리큘럼과 나의 자기소개서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의 수업 영역까지 확대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고 그것을 향해서 계속해서 공부를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지금 전주 시립도서관의 도서관 여행 해설사로 일을 하고 있고요. 초등학교, 중학교, 시니어 센터, 그리고 디지털 배움터까지 총 6개의 강의를 고정적으로 하는 한 달에 3만 원이 채 안 되었던 수입에서 월 300만 원을 벌고 있는 정말 하루하루가 너무나 바쁜 엔잡러로 폭풍 성장했습니다. 디지털 튜터 강사가 되기 위해 노력 중이신 분들에게 저의 노하우를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일자리가 아닌 일거리에 매달려 살아가는 강사입니다. 근데 본업이 있으신 분들 중에서도 D2 자격증을 따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분들은 대부분 나는 일을 하고 싶어. 그런데 시간대도 안 맞고 날짜도 안 맞고 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건 내가 본업에는 충실하고 D2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그런 대답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저는 그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혹시 한 번이라도 디지털 튜터 자기소개서는 써보셨나요? 나는 이런 강의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며 나만의 강의 커리큘럼을 한 번이라도 만들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미 개설이 된 강의는 시간대, 날짜 당연히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강의를 제안하셔야 합니다. 저희가 김미경 학장님처럼 정말 유명한 강사가 아닌 이상 누구도 저희를 찾지 않아요. 그 이야기는 저에게 강의해달라고 연락이 올 확률이 굉장히 희박하다는 이야기죠. 하지만 적극적으로 나를 알리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강의를 제안하는 거예요. 제대로 된 하나의 커리큘럼을 짜서 여기저기 다 드리고 다녀보는 거죠. 그럼 분명 연락이 올 겁니다. 저 또한 그렇게 수백 장의 제안서를 보내면서 고정 수업을 맡게 되었던 거였거든요. 그리고 새내기 강사들에게 NO라고 할 수 있는 배짱 따윈 절대 없어요. 업체에서도 수업을 굉장히 빠르게 진행시키거든요. 오늘 연락이 와요. 강의 제안서를 막 확인하시고 선생님 그럼 다음 주부터 수업 가능하시겠어요?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희는 바로 예스라고 할 수 있게끔 항상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저는 매일매일을 준비했고 매일매일을 연습했어요. 그래서 다음 날이라도 강의를 좀 해주세요 라고 말하면 못할 이유가 전혀 없었죠. 그리고 이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활동인데요. 같은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교류하라 입니다. 그게 바로 D2 일기 선생님들이에요. 저는 D2 일기로 활동하면서 정말 좋은 분들과 많이 인연을 맺었는데요. 같은 직업을 갖고 있다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빠르게 최신 정보를 공유할 수 있고 수업을 어떻게 해서 따게 됐는지에 대한 경험담도 나누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관계가 형성되었습니다. 활발한 정보 교류 덕분에 메타버스 자격증을 따야 한다는 8월의 플랜이 세워졌고요. 메타버스로 수업을 할 수 있는 커리큘럼을 공유함으로써 다음 수업은 메타버스에 대한 수업도 진행해 봐야겠다라고 계획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도 함께 정보를 공유하고 나눌 수 있는 인연을 만들어 보세요. 함께 성장하는 사람이 옆에 있다면 쉽게 지치지 않고 외롭지 않아 꿈에 한 발짝 다가가는데 훨씬 더 좋은 동기부여가 되어줄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를 하고 제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D2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와, 강사 진짜 어렵다. 해야 할 게 너무 많다. 그런데도 수업을 더 많이 하고 싶다. 입니다. 이렇게 수업을 하면 너무너무 행복해져요. 누군가에게 가치 있는 거를 전달해 주는 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아주 뻔한 이야기지만 내가 즐거운 일을 해야 그 일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고 정말 저 역시도 말도 안 나올 정도로 너무 힘든 날에도 수업이 끝나고 터덜터덜 걸어가는 길에 시니어분 한 분이 강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이 한마디가 막 뿌듯함이 막 밀려오면서 힘듦의 피로가 싹 사라지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도 내가 좋아하는 일, 즐거운 일을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라고 생각해 보시고 제 이야기를 통해 엔잡러의 삶도 꿈꿔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경이 만든 온라인 대학 MKYU가 궁금하다면 지금 바로 MKYU의 문을 두드리세요.